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문하시면 한 10시간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메시지 하나만 드리고 싶고요. 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핵 문제는요, 적어도 대여섯 덩어리, 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남 대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통일 문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핵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게 큰 우리 문제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요, 그거하고 별개로 안보 문제,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우리 자체의 억제력을 길러야 하느냐, 확대 억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국제적인 외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두 번째 덩어리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요, 원자력. 지금 뭐 농축 제철이 문제로 이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원자력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자력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관련되는 큰 덩어리가 여기 세 번째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요, 핵정치, 국제핵정치. 이게 지금 핵 문제가 국제정치에 거대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NPT를 둘러싼 정치, 곧 그 핵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핵 물질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국제 핵 정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찾아가고 주고받기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정치 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다섯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요, 핵을 활용해서 국가 능력을 키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하면 그냥 뭐 원자력에서 전기나 만드는 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주선을 로켓을 띄울 때 이 전지를 만들 때도 원자력 전지를 만들어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전쟁할 때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만들 때도 원자력을 이용해야 돼요.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핵을 활용해서 국력을 키우는 방안들이 온 사방팔방 퍼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이런 덩어리들을 전부 한꺼번에 내려다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자회담에 대표 보내가지고 북한 핵 문제 그거 상의하는 것만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제가 차제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홍보에 나서달라. 정부 홍보에 나서달라. 이 남성분들은 뭐 잘 아실 테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 모르는 비난들이 많아요. 이명박 대북 정책 강경책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가 보기에 달라진 것은,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은 세 가지 원칙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라 이런 겁니다. 첫째는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는 우리 남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상호 호혜성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을 도울 때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일하다가 감금되고 구속되고 금강산 갔다가 총 맞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북 교류 협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호 호혜성. 이건요, 주는 자와 받는 자 또는 상호 간에 어떤 절차가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점 주인은 비를 주고 청구서를 주고 우리가 그걸 보고 음식값을 내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요구를 청구를 하고 또 도움을 받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고, 이게 국가 간에 오고 가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북한에 비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청구서를 보내라 하니까 북한이 거절했죠. 과거에는 그냥 알아가지고 척척 상납했는데 어디에다 대놓고 감히 청구서를 보내라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호혜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이 투명성 문제.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든 쌀을 주든 이게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북한 군대에 들어간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래도 어디 쓰이는지 좀 알고나 주자. 그냥 눈 감고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강경책입니까?
여성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남편분들이 잘 모르고 우리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정책이다 이러시면 유도하고 다니십시오. 한번 가르쳐 보시고요. 말 안 들으면 유도하고 다니십시오. 강경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뭐 다른 것도 제가 있지만 거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5가지 메시지 여러분 다 적으셨죠? 예, 그렇게 먼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박사님도 한 100분 정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10분으로 시간상 압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여성 참석자들한테 5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애를 쓰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통일부의 현재 남북회담 상근 대표로 계시는 경규상